저녁에 누우면 가슴이 따갑고 쓰린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밤이 되면 올라오는 불편함과 몸이 알려준 한 가지 방향, 저녁에 눕는 자세를 바꾸면 속쓰림이 사라지는 이유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옥경 씨는 하루가 끝나갈 무렵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 안쪽이 따끔거리기 시작하고 뭔가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정석 씨는 침대에 누운 직후 더 심하게 느낍니다. 몸은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가슴이 불편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올라오는 느낌 따갑고 쓰리고 답답합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타는 것 같습니다. 민준 씨는 잠보다 걱정이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도 또 이러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워도 쉬지 못합니다. 불편함 때문에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자세를 바꿔봅니다.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눕고 다시 바로 눕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은영 씨는 이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저녁만 되면 반복됩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문제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몇 시간이 지나도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많이 먹지도 않았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매번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재호 씨는 밤이 두렵습니다. 낮 시간은 활동하느라 잊고 지내지만 밤이 되어 누우면 피할 수 없습니다. 잠들려고 노력하지만 가슴의 불편함이 신경 쓰입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듭니다. 수진 씨는 눕는 순간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앉아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눕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몸의 자세가 바뀌는 순간 가슴이 불편해집니다. 영희 씨는 잠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베개를 계속 바꿉니다. 높은 베개를 써보고 낮은 베개를 써보고 두 개를 겹쳐 써봅니다. 하지만 베개 높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세도 수시로 바꿉니다. 똑바로 눕고 옆으로 눕고 반쯤 일어나 앉기도 합니다. 결국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얕은 잠을 자다 깨고 불편해서 깨고 다시 자려고 하고 또 깹니다. 이런 식으로 밤을 보내니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옥경 씨는 밤의 불편함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습니다. 개운하지 않고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이 피로가 이어집니다. 정석 씨는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속쓰림으로 속이 불편해 입맛이 없습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조금만 먹지만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고 기력이 더 떨어집니다. 민준 씨는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밤에 쉬지 못하니 낮에 활력이 없습니다. 은영 씨는 밤에 못 자니 낮에 피곤하고 낮에 피곤하니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어도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계속되니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니 더 잠들기 어렵습니다. 재호 씨는 속쓰림이 위가 약해서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 기능이 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소화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해 음식을 가리고 자극적인 것을 피하고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조절해도 담백하게 먹어도 적게 먹어도 일찍 먹어도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수진 씨는 약으로만 해결하려 했습니다. 불편하면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타나 반복되는 불편함이 계속되었습니다. 약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약을 가지고 다녔고
불편할 것 같으면 미리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상을 억누를 뿐 원인을 없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희 씨가 알게 된 것은 사실 위의 위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 자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위와 식도의 관계, 그리고 중력과 자세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위는 정상인데 위치와 각도 때문에 내용물이 역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옥경 씨는 이 관점이 새로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 기능만 생각했는데 몸 전체의 구조를 봐야 한다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떻게 앉아 있느냐, 어떻게 눕느냐가 증상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정석 씨는 위 자체보다 위와 식도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기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부위의 각도와 압력이 역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위가 약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자세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준 씨가 이해하고 싶었던 것은 위와 식도의 구조적 관계입니다. 위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배 안쪽 중앙보다 약간 왼쪽에 위치합니다. 식도는 위로 연결된 통로입니다. 목에서 가슴을 지나 위까지 이어집니다. 음식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식도 끝과 위 입구가 만나는 곳으로 이곳에는 조임 기능이 있습니다. 음식이 내려갈 때는 열리고 평소에는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의 내용물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은영 씨가 배운 것은 중력이 사라질 때의 상황입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이 도와줍니다. 위의 내용물은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향하고 식도 쪽으로 올라오려는 힘이 적습니다. 중력이 아래로 당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우면 달라집니다. 수평이 되고 중력의 방향이 바뀝니다. 위와 식도가 같은 높이가 됩니다. 내용물이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래로 당기는 힘이 사라지니 위 안의 압력이 내용물을 밀어내기 쉬워집니다. 재호 씨는 내용물이 올라오기 쉬운 조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부 압력이 높을 때입니다. 배가 눌리면 위도 함께 눌리면서 위 안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내용물이 압력에 밀려 식도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세도 영향을 줍니다. 몸을 구부리면 복부가 압박받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지만 특정 방향으로 누우면 위가 더 눌릴 수 있습니다. 베개가 너무 낮으면 머리와 상체가 평평해져서 역류가 쉬워집니다. 식후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물이 많으면 압력이 높습니다. 소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내용물이 줄어듭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위가 비워지고 압력이 낮아집니다. 수진 씨가 깨달은 것은 그래서 밤에 더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중력의 도움이 감소합니다.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이 내용물을 아래로 잡아줍니다. 하지만 밤에 누우면 이 도움이 없습니다.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지만 위는 아직 활동 중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소화하는 중입니다. 위는 일하고 있는데 몸은 수평이 되니 역류 위험이 커집니다. 이것이 잠들기 전 불편함의 주된 이유입니다. 영희 씨는 식사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찍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잤습니다. 하지만 늦게 먹지 않아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적게 먹어도 불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양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먹은 후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 어떻게 누웠는지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같은 시간에 먹어도 어떻게 누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옥경 씨는 눕는 방향이 만드는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똑바로 천장을 보고 평평하게 누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위가 중앙에 위치하고 양쪽으로 고르게 압력이 분산되지만 역류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울 때도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아래로 하고 옆으로 눕는 편안한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위의 구조상 이 자세는 역류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울 때도 있습니다. 왼쪽 어깨를 아래로 하고 눕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가 위와 식도의 관계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눕기이지만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정석 씨는 몸이 방향을 기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력은 아래로 당깁니다. 하지만 몸의 방향이 바뀌면 중력이 작용하는 부위가 달라집니다. 장기들의 상대적 위치가 바뀝니다. 압력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눌리고 어느 쪽이 위에 오느냐에 따라 내부 장기들이 받는 압력이 다릅니다. 위가 어디에 위치하고 식도와의 연결 부위가 어떤 각도를 이루느냐가 역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민준 씨는 이 원리를 이해하면서 자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약이나 음식 조절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몸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자세를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영 씨는 우연히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 습관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왼쪽으로 눕는 것, 상체를 약간 높이는 것, 배를 압박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런 간단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소 습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편했는데 왼쪽으로 누우니 낯설었습니다. 베개를 하나 더 받치니 높이가 달라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속하니 익숙해졌습니다. 재호 씨는 몸이 먼저 반응한 밤을 기억합니다. 평소보다 속이 덜 쓰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덜했습니다. 불편함이 줄어드니 잠들기가 쉬워졌습니다. 뒤척이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수진 씨는 해결이 위가 아니라 몸 전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를 직접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 가슴, 호흡,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니 위도 편해졌습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본 것입니다. 영희 씨는 이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약을 더 먹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단지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습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옥경 씨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평생 이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중력이 도와주는 방향입니다. 정석 씨는 왼쪽으로 눕기 시작했습니다. 위는 배의 왼쪽에 위치하고 식도는 위의 오른쪽 상단에서 연결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의 입구 부분이 위쪽에 오게 됩니다. 이 자세에서는 위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모입니다. 중력이 내용물을 위의 바닥 쪽으로 당깁니다. 식도 쪽으로 올라가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해서 역류 부담이 감소합니다. 내용물이 식도에 닿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의 입구가 아래쪽에 옵니다. 내용물이 입구 쪽으로 모이기 쉬워 중력이 오히려 식도 방향으로 내용물을 밀어줍니다. 역류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왼쪽으로 눕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복부가 편안해지는 각도입니다. 민준 씨는 상체를 약간 높였습니다. 베개를 하나 더 사용하거나 침대 머리 부분을 약간 올렸습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눕지 않고 약간의 경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를 접지 않게 되어 복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과도한 복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가 눌리는 느낌이 덜합니다. 내용물을 밀어내는 압력이 감소합니다. 상체가 약간 높으면 중력도 다시 도움을 줍니다. 완전히 수평이 아니라 약간의 기울기가 있으니 내용물이 아래쪽으로 흐르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식도 쪽으로 역류하려면 경사를 올라가야 하므로 더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원리는 호흡이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은영 씨는 자세를 바꾸면서 호흡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고 숨이 길어졌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쉴 수 있었습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횡격막 움직임이 개선됩니다. 횡격막은 가슴과 배를 구분하는 근육으로 호흡할 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원활하면 위와 식도 경계 부위도 안정되어 조임 기능이 더 잘 유지됩니다. 얕은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복부 압력이 불규칙해집니다. 하지만 깊은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충분히 움직이고 내부 압력이 안정됩니다. 역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원리는 목과 상체의 긴장 해소입니다. 재호 씨는 편안한 자세를 찾으면서 상체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이 편해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가슴이 이완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잠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신경계가 안정되어 교감신경 활동이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몸이 진짜 휴식 모드로 들어가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야간 각성도 감소하여 불편함 때문에 자주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한번 잠들면 더 오래 연속적으로 잘 수 있습니다. 중간에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가 쉽습니다. 전체적인 수면 시간과 질이 모두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잠이 깊어지는 결과입니다. 수진 씨는 자주 깨지 않게 되었고 뒤척임도 감소했습니다. 한 자세로 편안하게 오래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의 연속성도 확보되어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을 자연스럽게 순환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 충분히 머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충전합니다. 회복력이 증가하면 다음날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밤에 제대로 쉬었기 때문에 낮에 활력이 생깁니다. 피로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영희 씨는 아침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일어났을 때 속이 편했습니다. 밤새 불편함이 없었으니 아침에 개운했습니다. 속 불편 감소로 입맛도 회복되었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경 씨는 하루 컨디션의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집중력이 좋아졌고 머리가 맑았습니다. 일을 하거나 책을 읽을 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기력도 달라졌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니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석 씨는 움직임이 가벼워졌습니다. 밤에 잘 쉬니 낮에 활동적이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가고 운동을 하고 외출을 즐겼습니다. 몸이 따라주니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긍정적인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에 편하게 자니 낮이 좋고 낮에 활동하니 밤에 더 잘 자게 되었습니다. 선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은영 씨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력하게 증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다른 건강 문제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로 큰 개선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재호 씨는 불편함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증상이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언제 불편할까, 오늘은 어떨까 하는 걱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증상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통제감을 되찾았습니다. 수진 씨는 두려움이 감소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누울 수 있어 저녁 시간도 여유로워졌습니다. 영희 씨는 몸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의 성공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몸은 반응한다는 것, 조절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이 다른 생활 습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식사, 운동, 수면 모든 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옥경 씨는 밤을 되찾은 것이 단순히 증상 완화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3분의 2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석 씨는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밤이 불편하니 짜증이 났었습니다. 가족에게 예민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자니 기분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배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건강 개선이 관계까지 개선했습니다. 민준 씨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절 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능동적으로 건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은영 씨는 이제 압니다. 속쓰림은 참아야 할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자세나 습관을 조정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를 듣고 반응하면 몸도 답합니다. 재호 씨는 오늘 밤도 같은 침대에 눕습니다. 같은 베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눕습니다. 왼쪽으로 눕고 상체를 약간 높이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불편함이 줄어들고 잠이 편안해집니다. 수진 씨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잠자리에 들면 자동으로 편안한 자세를 찾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자세입니다. 영희 씨는 감사합니다. 복잡한 치료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몸의 구조를 이해하고 중력을 이용하고 자세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옥경 씨는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약만이 답이 아니라고, 자세도 중요하다고, 왼쪽으로 눕고 상체를 높여보라고 권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받습니다. 정석 씨는 이해합니다. 저녁에 눕는 자세를 바꾸자 속쓰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편안해지는 길을 스스로 찾아낸 것뿐이었습니다. 몸은 원래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적절한 조건만 제공하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방향을 바꾸면 답하는 것이 몸입니다. 속쓰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식습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 신 음식, 기름진 음식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거나 소화를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담백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녹차, 탄산음료 같은 카페인 음료는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술도 식도와 위의 경계 조임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과 박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맛있고 상쾌하지만 식도 조임 기능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역류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가 팽창하고 압력이 높아집니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위 부담을 줄입니다.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소한 2-3시간 정도는 앉아 있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눕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잠자는 시간과 간격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되 식사 중에는 과하게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소화를 돕지만 식사 중 너무 많이 마시면 위액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 사이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복부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복압이 높으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기 쉽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복압이 낮아지고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옷도 조금 신경 쓰면 좋습니다. 배를 조이는 옷은 복압을 높입니다. 허리띠를 너무 꽉 매거나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긴장하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소화가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이완 기법, 호흡 운동, 가벼운 산책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금연도 중요합니다. 흡연은 식도 조임 기능을 약화시키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역류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금연은 속쓰림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 모든 방법은 일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체중 감소나 삼킴, 곤란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개인차가 크므로 전문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밤이 되면 올라오는 불편함과 몸이 알려준 한 가지 방향, 저녁에 눕는 자세를 바꾸면 속쓰림이 사라지는 이유를 나눴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